70m가 넘는 현대식 어선 묘. 어선이 파도가 높고 날씨가 예측 불가능한 북대서양 심해트에서 대규모 참치 조업에 나섭니다. 조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30명이 넘는 숙련된 선원들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작업합니다. 식품 가공 및 무역 산업에서 참치는 매우 귀한 어종이며 이번 여정의 목적은 약 120톤의 참치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전통적인 어업 전략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과 아주 작은 부분까지 완벽하게 정밀하게 작업하는 능력의 결합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방법은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탄생했습니다. 하늘이 아직 안개에 쌓여있던 이른 아침, 선장과 어부는 트롤 시스템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큰 참치떼가 정기적으로 중층과 심층을 오가며 이 지역을 끌어들여 포획할 수 있도록 거대한 저층 그물이 설계되었습니다. 이 그물의 폭은 수십 미터에 달하며 배 뒤쪽에 매우 조심스럽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로 연결된 강철 케이블과 유압식 견인선이 있습니다.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과 어군 탐지기의 도움으로 배는 상당량의 참치가 있는 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물을 바다에 내리고 참치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신속할 뿐만 아니라 긴밀하게 조율되어 진행되었습니다. 그물을 조심스럽게 풀어주는 과정에서 유압 크레인이 와이어를 수백 미터나 바닷속으로 끌어내렸고 결국 해저에 거대한 자루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물을 물속으로 끌어올린 지 거의 3시간이 지나자 그물 입구에 연결된 센서 시스템이 선장에게 신호를 보내 100톤이 넘는 무게의 참치떼가 그물 속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선장은 참치떼가 그물 아래로 끌려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장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물은 즉시 제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대형 윈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자 물고기로 가득 찬 무거운 그물이 수면 가까이로 당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업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파도에 서서히 떠오르는 그물 자루에 빽빽이 담겨있는 동안 40cm에서 60cm에 달하는 수천 마리의 은고등어들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여러 마리의 물고기가 솟아나 갑판에 떨어지면서 물고기가 내는 특유의 쿵쿵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는 관중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물이 선체 측면에 거의 닿자마자 선원들은 보조 장비를 이용하여 그물 입구를 재빨리 고정했습니다. 이는 그물에서 물고기를 빨아들여 화물칸으로 옮기는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 시기에 현대적인 어류 흡입 장치가 개발되어 가동되었습니다. 직경 약 40-50cm의 큰 흡입관을 그물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한 그물 바닥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파이프가 제작된 후 파이프 끝에 진공 시스템과 고압 펌프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계가 엄청난 힘으로 물고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흡입관은 고등어 한 줄 한 줄을 선체의 가공실로 끌어들이는 데 사용되었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여 가공실로 직접 이동시켰습니다. 평균적으로 15분마다 50kg, 150파운드의 조금 넘는 물고기를 갑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부들은 흡입 과정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흡입관이 막히거나 그물 조각 해초, 생선 폐기물과 같은 원치 않는 이물질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고등어가 선창에 빨려 들어가면 긴 활송관을 따라 아래로 떨어지면서 예비 분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생선을 고르게 분배하고 크기가 작거나 손상되었거나 죽은 생선을 제거하기 위해 이곳 작업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장갑을 착용합니다. 생선 겉면에 묻은 피와 점액을 제거하기 위해 크기와 신선도 요건을 충족하는 생선은 고압 냉수를 사용하는 세척 시스템에 넣습니다. 이는 생선에서 살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직후 생선은 즉시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옮겨지고 최종적으로 선박 내부에 있는 급속 냉동실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은 생선이 완전히 얼 때까지 진행됩니다. 이 냉동실은 항상 영하 35도의 극저온으로 유지됩니다. 급속 냉동 기능 덕분에 생선을 물에서 꺼낸 후 30분에서 45분 만에 냉동이 완료됩니다. 튼튼한 보호복, 추위에 강한 부츠, 그리고 몸에 딱 맞는 마스크는 작업자 보호 장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 후 몇 개의 다른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 그룹에서는 생선을 슈트해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거대한 트레이로 옮겼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트레이 냉동고에 생선 재고를 채우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생선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급속 냉동 과정을 거치면 부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 및 기타 미생물의 증식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선의 보존 기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냉동 후 트레이는 포장 및 신부 보관을 위해 지정된 장소로 즉시 운반됩니다. 이 과정은 냉동 과정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생선을 보존하기 위해 큰 플라스틱 상자를 사용하고 QR코드를 사용하여 각 어획 기록을 날짜, 시간, 수역 좌표와 함께 보관합니다. 생선이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추적 및 식별을 위해 이 과정을 거칩니다. 선박이 상당한 시간 동안 바다에서 시간을 보낸 후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이 상자들은 영하 25도의 온도로 유지되는 저장고에 보관됩니다. 이 과정은 선박이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일십일 이상 소요되는 항해 기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합니다. 배는 그물을 한 번 당 10톤에서 15톤의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데 운이 좋아서 큰 물고기 떼를 발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이는 배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선장은 원하는 총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물고기의 이동 방향, 기상 조건, 그리고 선원들의 생산성을 끊임없이 면밀히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는 원하는 총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배에 실린 고등어의 총 중량은 120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어획량과 품질 보존 기술 측면에서 항해 효율성을 보여주는 상당한 양입니다. 이 기간 동안 끊임없는 노동으로 인해 선내 환경은 열악했지만 배 안에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냉동실에서 교대로 근무하며 온도 점검, 냉동실 청소, 기계 정비, 그리고 생선 포장 작업을 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수십만 달러 상당의 화물을 파손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 모두에게 생생하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갔을 때 바다는 여전히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은 너무 차가워서 방호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화물칸 안의 냉동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눈 덮인 산과 깊은 피오르드가 있는 노르웨이는 자연이 걸작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규모의 연어, 양식 기업이 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매년 노르웨이는 153만 톤 이상의 연어를 생산하며 이는 전 세계 대서양 연어 총 공급량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노르웨이산 연어는 중요한 영양 공급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득을 가져다주는 보물이기도 합니다. 2023년 노르웨이 연어 수출 총액은 100일 19억 달러로 집계됐다. 노르웨이가 이 전설적인 물고기를 양식하기에 완벽한 장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르웨이 연어는 단순한 식량 공급원 그 이상입니다. 또한 자연, 과학, 인간의 헌신이 어떻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산소가 풍부한 대서양의 얼음 바다에서 시작되어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식탁에서 끝난 그들의 놀라운 항해를 우리와 함께 풀어보세요. 환경 친화적인 농업 기술, 수백만 톤의 노르웨이 연어가 이동한 여행에 대해 알아보세요. 노르웨이의 연어 양식 부문은 엄청난 양의 생산량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고 최첨단이며 환경 친화적인 양식 절차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 양식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건강한 암컷 연어에서 고품질의 알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은 세심하게 수집된 후 깃털을 사용하여 예상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알을 제거하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분류됩니다. 선택된 알은 깨끗하고 신선한 물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온화한 물 흐름을 갖춘 특수 배양 탱크로 옮겨집니다. 30, 60일 동안 배 안은 눈이 있는 알로 변하는데 이는 알이 더욱 튼튼해지고 외부 힘의 영향을 덜 받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부화 과정 직후 알라빈으로 알려진 어린 연어는 생애 초기 몇 주 동안 주요 영양 공급원 역할을 하는 난황낭을 갖추게 됩니다. 어린 연어는 난황의 물기를 빼내고 나면 튀김 단계에 들어가고 이 시점에서 그들은 작고 영양분이 풍부한 알갱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 밀도가 낮은 담수 탱크에서 재배됩니다. 이 단계가 완료된 후 어린 연어는 추가 성장에 참여하기 위해 연못으로 보내집니다. 가을까지 13에서 15cm 크기에 도달을 한 뒤 담수시설에서 해수 가두리로 옮겨진다. 이는 성숙 연령에 도달할 때 발생합니다.
야생 연어가 노출되는 자연 조건은 산소가 풍부한 해류가 특징인 깊은 바다에 위치한 이 우리에 의해 밀접하게 복제됩니다. 연어는 심해 우리에 가두어지면 1, 2년 동안 지속되는 중요한 성장 단계를 거칩니다. 부식에 강한 재료로 제작된 현대식 케이지는 강한 조류, 깨끗한 물, 높은 산소 농도를 지닌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유기체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연어는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으며 이는 원래 환경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설계를 통해 수질과 쓰레기 제거, 효율성이 모두 향상됩니다. 수온, 수질, 물고기 닷견우질, 물고기의 행동 등은 모두 보안 카메라, 수중 센서 등 첨단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이를 통해 양식 환경을 최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연어의 빠른 성장과 품질 향상이 보장됩니다. 연어는 자동 먹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최적의 체중 5단위Q 기록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생선 기름, 미네랄 및 단백질이 포함된 영양이 풍부한 먹이를 연어에게 제공합니다. 정기적으로 물고기의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화학적 처리를 하지 않고도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 천연 청정 물고기를 활용하는 등 생물학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생활 환경은 온도, 염도, 자연 채광 측면에서 최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어가 완전히 성숙한 후 수확 과정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행되며 신선한 보존 과정은 엄격한 식품 안전 규정을 준수합니다. 국제시장의 엄격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 절차는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연어는 채취 즉시 가공 공장과 순환 수조로 이송되어 신선한 상태로 보관됩니다. 생선은 가공되는 공장에서 세척, 비늘 제거 및 내장 제거 작업을 거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어를 세심하게 세척하고 검사합니다. 연어를 통째로 포장하여 기본적인 가공이 완료된 후 바로 저온에서 냉동 보관하거나 포장하여 신선도를 유지합니다. 절차 전반에 걸쳐 엄격한 식품 안전 및 위생 요구 사항이 준수됩니다. 처리된 연어는 시장의 필요에 따라 즉시 수출되거나 추가 가공되어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될 수 있습니다. 연어 필레 가공 절차가 다른 방법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각 생선을 가공 공장으로 운송한 후 연어의 무게와 신선도를 검사합니다. 보통 외서 6kg. 그런 다음 세척, 비늘 제거 및 내장 제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다음 작업자는 전문 칼날을 사용하여 머리와 꼬리를 제거한 다음 뼈에서 고기를 부드럽게 채웁니다. 고기의 섬세한 질감을 유지하면서 깨끗하고 뼈 없는 필레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연어의 뼈와 기타 불필요 황금권 성분을 제거한 후 연어 한 마리에서 생산되는 살코기는 약 2-3kg입니다. 그런 다음 필레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를 거쳐 고기의 뼈나 기타 오염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철저한 세척과 재검사 과정을 거친 후 필렛은 시장 수요에 따라 200, 500g 사이의 조각으로 잘립니다. 연어 필렛을 7일 10일 동안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진공 포장하거나 스티로폼 상자에 넣은 다음 섭씨 0.4도 사이의 온도에서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영하 18도 이에서 냉동 보존이 가능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시장으로 운송되는 동안에도 품질이 유지된다. 남은 연어 필레는 훈제 연어로 가공되며 일부는 해외로 배송됩니다.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연어 양식은 규모와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 경제 간의 독특한 조화로 인해 전 세계 해산물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피요르드의 인상적인 수치와 깨끗한 바닷물 외에도 이 산업에는 아직 덜 탐구된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우선 지속 가능성 문제는 여전히 상당한 장애물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관행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어 양식장은 바다 이의 발생, 물고기가 야생으로 탈출하는 것, 어류 사료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지속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많은 농장에서는 생태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폐쇄형 봉쇄 시스템 및 식물성 식단과 같은 청정 기술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연어 산업은 상당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노르웨이는 150개 이상의 국가에 연어를 수출하며 노르웨이의 무역 정책은 종종 지정학적 발전과 교차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와의 외교적 긴장은 수출 경로와 시장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어 양식은 농업 활동일 뿐만 아니라 노르웨이의 글로벌 경제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적 국가 자산이기도 합니다. 정책 문제 외에도 기술 혁신으로 인해 연어 양식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은 수중 카메라와 먹이 주기 로봇에 의존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더욱 발전된 도구를 빠르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과 기계학습 모델은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사료 분배를 최적화하며 물고기 행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공급망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각 필렛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파라와 같은 유전적 도구조차도 질병에 강한 연어를 더 많이 사육하기 위해 연구 중이며 미래에 더 건강한 연어를 약속합니다. 동시에 연어 양식과 관련된 윤리적 고려사항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규제는 엄격하지만 동물 복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류 밀집, 운송 중 부상, 인도적인 도축 방법에 대한 우려로 인해 과학자, 농부, 동물, 권리단체 간의 논의가 계속해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류 복지 개선은 윤리적 이유뿐만 아니라 제품 품질 유지 및 소비자 기대 충족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대체 농업 모델의 등장입니다. 해양 기반 네트펜이 여전히 지배적인 반면 육상 기반 순환 양식 시스템 RAS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완벽한 환경 제어를 제공하고 탈출 위험을 줄이며 바다 이 문제를 사실상 제거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높지만 생물 보안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장기적인 이점이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생선 그 자체 외에도 연어 산업은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살을 발라낸 후 뼈, 머리, 껍질 등 생선의 남은 부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분, 어유, 애완동물 사료로 가공되거나 심지어 의약품 및 화장품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모든 어류의 사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줄임으로써 자원 효율성에 대한 업계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문화적으로 노르웨이 연어는 전 세계 요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새우시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패스트푸드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산물 소비를 재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스칸디나비아 훈제 연어부터 일본 사시미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준비 방법을 채택하여 제품이 시장 전반에 걸쳐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ASC 양식관리협의회 및 유기농 라벨과 같은 인증은 소비자 선호도에 더욱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성과 품질 보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업은 노르웨이 해안 지역 사회에 중요한 고용과 경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연어 양식은 부화장 기술자, 해양 생물학자부터 가공 공장 작업자, 물류 직원에 이르기까지 수천 개의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많은 외딴 마을에서 이는 지역 경제의 중추입니다. 그러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지역 사회는 장기적인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과 환경 관리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의 괴물 연어 양식은 큰 물고기와 대기업의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이는 혁신, 환경적 책임, 경제, 전략 및 문화, 통합으로 구성된 복잡한 생태계를 나타냅니다. 건강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르웨이의 지속 가능한 양식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식품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